미주 한인사회 쇼핑 트렌드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미주 한인들을 위한 아마존 스타일의 홈쇼핑이 탄생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는 발빠른 상품 업데이트로 언제든 최신 상품의 쇼핑이 가능하고 까다롭고 엄격한 제품 선정을 통해 최상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인터넷이 어렵다고요? 친절하고 전문적인 고객 서비스에서 상담부터 결제까지 도와드립니다. 로그인 필요 없이 복잡한 주문 프로세스를 모두 없앴습니다. 이제 한국 제품 미국 내 쇼핑은 한국 홈쇼핑이 최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사업을 하려는 시도를 오랜 동안 했고 대통령이 된 이후 일부를 이뤘으며 중국에 낸 세금은 약 19만 달러라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대통령은 중국의 비밀 어카운트도 갖고 있습니다. 프랑스 국영방송 프랑스 24는 중국이 바이든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길 원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계 미국인의 75%가 조 바이든 후보에게 투표한다고 예루살렘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일 토론에서 게임 체인저가 되지 않으면 재선될 가능성이 훨씬 낮아집니다. 공화당 대선 전문가들은 대통령이 선거 캠페인 막바지에 이슈보다 공격과 음모론에 집중하는 걸 우려합니다. 바이든 후보의 아들 헌터 바이든 케이스에 대해 연방수사국은 수사 중이므로 아직 밝힐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대통령의 사람인 국가정보국장은 관련 자료가 러시아에서 나오지 않았다고 팍스TV와의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바이든 후보도 트럼프 대통령 자녀들의 이권 개입 비리로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그러나 바이든 후보는 코로나 바이러스 등 트럼프 대통령의 약점 이슈에 집중하는 쪽을 택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바이든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선거 유세를 시작합니다. 공화당 전국위원회 전 의장입니다. 마이클 스틸이 자신은 공화당으로서 트럼프와 미국 사이에서 미국을 선택했다면서 조 바이든 후보를 공식 지지했습니다. 마이애미 경관이 유니폼을 입고 총을 찬 채 트럼프 2020 마스크를 쓴 채 조기 투표장에 등장해 징계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가족 분리 이민 정책으로 부모와 떨어진 아이들 가운데 545명이 지금도 부모와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네, 이제 오늘부터는 위스콘신주에서도 조기 투표가 시작이 됩니다. 조기 투표를 한 사람이 3,700만 명이나 됩니다. 지금 시간대별로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오늘이 지나가면은 그러면은 이제 4천만 명 당연히 넘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 유권자가 뭐 1억 몇천만 명, 이제 미니멈 1억 1천만 명에서 1억 5천만 명 정도가 투표를 하고 뭐 이럴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상당 부분이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놀랍지 않습니다. 투표 당일에 투표하겠다고 밝힌 사람이 퓨 리서치사의 여론조사 결과 공화 민주당을 전부 합쳐서 유권자의 40%가 되지 않습니다. 이번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그렇죠. 우선 앞부분에 지금 대선이 오늘까지 이제 13일 남았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이 진행 상황에서 무엇을 볼 것이고 그리고 어떠한 반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부터 맨 앞부분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조지아주 조기 투표도 2016년보다 지금 142%가 증가했고 텍사스, 노스캐롤라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이오와주가 블루 스테이트가 될 가능성이 지금 높아지고 민주당이 공화당 상원 다수당이 될 가능성도 날마다 1%씩 높아져서 지금 75%에서 77%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는 어찌 보면 복잡할 수도 있고 변수가 나오면 간단할 수도 있습니다. 선거인단표 270표를 받아야지 됩니다. 538표 가운데서. 그런데 가장 간단한 시나리오를 보면은 2016년도에 트럼프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미시건, 펜실베니아, 위스콘신에서 이겼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개의 주는 그 전에 공화당이 이기지 못했던 주인데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당연히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고 방심하고 있던 차이에 아주 작은 표 차이로 이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도에 선거인단을 270표를 확보하면 되는데 302표를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주였던 펜실베니아, 미시건, 위스콘신의 선거인단이 각각 20명, 16명, 10명 합쳐서 46명이죠. 302표에서 42를 빼면은 270표가 안 나옵니다. 262표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세 군데가 과거에 민주당이 이겼던 곳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의 표 차이로 선거인단 표를 전부 가져가서 이겼다면 지금 이 세 개의 주에서만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가 이겨도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기본적으로 270표를 가져가지 못한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현재 이 세 개 주에서 펜실베니아는 안정권, 미시건 안정권, 또 위스콘신도 안정권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곳에서의 변수가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고 그런데 다른 곳에서의 변수도 지금 전부 거의가 이제 여론조사가 100% 틀리지 않는다면 거의가 바이든 후보에게 오히려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애리조나주 선거인단 11명입니다. 지금 바이든에게 유리하고요. 노스캐롤라이나 또 플로리다주도 전전반칙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지금 바이든에게 대체로 유리하기 때문에 이것은 몇 퍼센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 표라도 많으면이기 때문에 플로리다주도 29표나 됩니다. 그래서 이코노미스트라든가 그 538 네이슬버 같은 경우는 뭐 350표 이상으로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입니다. 예측이고. 그러나 2016년도에 이 같은 예상과 예측이 틀렸기 때문에 민주당은 굉장히 조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조심을 하고 있냐면요. 오늘 아침에 그 월스트리트저널을 보면은 월스트리트저널의 논설위원 그 제이스 릴리라는 논설위원이 2016년과 2018년이 2020년이 다르다는 것을 또 한 번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 샤이 트럼프가 많았기 때문에 여론조사가 틀렸던 것도 있는데 그 뒤 2년 뒤에 2018년도 중간선거에서는 여론조사가 틀리질 않았습니다. 거의 정확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도 블루 바람이 불 것, 버지니아주도 애매하게 퍼플이 될 것 전부 여론조사의 그 예상이 맞았습니다. 그 점을 하나를 지적했고요. 그리고 그 밖에 모든 조건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좋아야지 되는데 지금 모든 조건은 다 나쁩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조 바이든은 힐러리 클린턴이 아니다. 불호감도가 그다지 높지 않다는 이런 얘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조심조심합니다. 요즘 조 바이든 후보가 뭐 얼마 놓지도 않고 해요. 거기가 이제 그 드라이브 인 스루 이런 형태로 하고 오늘 아마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펜실베니아에서 그런 형태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거 유세를 하는 데서도 계속 트럼프 대통령이 막판에 이것을 뒤집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vote, 투표를 하라고 끊임없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번에 그 2016년도에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가 등장을 해서 도움을 받았습니다. 여성표, 그 등장했었던 장소가 플로리다주죠. 그리고 플로리다주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겼습니다. 그런데 원래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가 펜실베니아였던가요? 동행을 하기로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 맞죠? 어제 저녁에 펜실베니아, 오늘 오바마가 펜실베니아를 가니까요. 그랬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10월 초였는데 아직도 기침이 나서 선거 유세에 동행을 못하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의 그 선거 유세 동행은 연설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뭐 연설이야 연설문 작성자가 써주겠죠. 그럼 프롬프터 보고 읽는 것인데 그게 중요해서가 아니라 지금 공화당 전당대회 때부터 상징으로 남겨뒀죠.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를 트럼프 대통령은 마스크도 안 쓰고 희생자에게 어떠한 그 조의를 표하는 이런 말도 안 하고 하는데 유일하게 딸에게도 그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전당대회에서 이방카 트럼프에게도 유일하게 와이프인 이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가 그 숨졌거나 또 가족을 잃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마음을 보냅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게 여기서 비밀 병기로 활용하기 위해서 심어둔 전략입니다. 지금 여성 유권자들이 공화당에서 많이 나가고 있잖아요. 공화당 여성 유권자들에게 펜실베니아에 가서 2016년처럼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제발 please 나를 좋아해 주세요 라고 했잖아요. 그것을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를 활용을 해서 하려고 했는데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가 동행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이 정도로 지금 환경이 나쁘고 어제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망한 사람이 거의 900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펜실베니아에서 하고 있는 것이 지금 공화당에 조금 침착한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2016년도도 아닌데 힐러리 클린턴이 2016년도에 처음에 그 대선 토론을 할 때 내 마이크를 껐다. 왜냐하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토론인데 첫 번째 토론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마이크가 몇 초 꺼진 적이 있어요. 몇 초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똑똑똑 이렇게 해보니까 안 나오니까 그 몇 초 사이에 똑똑똑 할 때 바로 이제 그 관계자들이 회복을 시켜줘서 말을 했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힐러리 클린턴이 마이크를 껐던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많은 그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선거 자금도 딸리기 때문에 은행에 6,300만 달러밖에 없답니다. 바이든 후보는 1억 7,700만 달러가 있습니다. 그런 그 파우치 박사를 비난을 한다던가 아니면 이번 주 일요일에 방송될 60미닛을 어제 녹화를 끝냈거든요. 그런데 이번 주 60미닛에는 트럼프 대통령만 나오는 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 펜스 부통령, 조 바이든 대통령 후보,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 후보 네 사람이 같이 나오게 돼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45분 녹화를 하고 나서 이제 그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랑 같이 할 때예요. 같이 하고 4년 전처럼 백악관을 함께 걸어가고 이런 것을 녹화하기로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45분 촬영하고 이만하면 다 그 일요일 날 방송할 거 분량 나왔지 하면서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나가고는 인터뷰하던 도중에 이제 그 진행자의 질문이 기분이 나빴던지 비난을 하고 인터뷰 끝나고 나서 그 진행자는 마스크도 안 썼다 하고 뭐 얼만큼을 그 비디오를 공개를 하고 그리고 60미닛은 일요일에 방송이 되는데 방영이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페이크 뉴스들 이러면서 내가 미리 공개를 해버릴 거야 녹화분을 이런 얘기를 하고 보통 그냥 보통 사람들은 대통령으로서 좀 하기 힘든 일들을 한다 하는 행위를 많이 함으로써 초조함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했건 버락 오바마가 자리를 깔았건 트럼프 대통령 3년 사이에 중간층에서도 내가 수입이 조금 나아졌어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고 그리고 아프리칸 아메리칸과 라티노의 실업률이 낮아진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잘 홍보해도 시간이 모자랄 텐데 그렇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렇지. 뭐 이러면서 사람들이 생각을 할 텐데 트럼프 대통령이 4년 전에 마이크를 누가 껐네. 뭐 오사마 빈 라덴을 살해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계속하니까 한계를 넘었다라는 공화당 쪽에서의 걱정이 굉장히 많이 나오면서 정책이나 이런 것이 이슈가 아니라 다시 대통령의 캐릭터가 이슈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분들도 이분은 많이 아실 거예요. 이 마이클 스틸이라고 전 공화당의 전국위원회 의장이 결국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맙니다. 나는 정말 공화당이기는 하지만 좋은 사람을 뽑아야지 된다. 좋은 사람을 뽑아야지 된다. 그 좋은 사람이 조 바이든 후보다라고. And I'm still a Republican. But this ballot is how we restore the soul of our nation, electing a good man, Joe Biden, and a trailblazer, Kamala Harris, and ensure an orderly transfer of power, or plunge our country into chaos. America or Trump? I choose America. 네, 본인은 공화당이지만 미국이냐 트럼프냐 사이에서 나는 새로 미국을 잘 이끌어갈 미국을 선택을 한다. 그 선택이 바이든과 카멜라 해리스라는 거잖아요. 전 공화당 전국의원회 의장이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제 진짜 공약이 없어진 사이에서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헌터 바이든 케이스입니다. 이 헌터 바이든 케이스에 대해서도 팍스뉴스의 그 보도를 한국 언론이 왜 그렇게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FBI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FBI는 국가정보국장의 말에 덧붙일 것이 없다. 지금 조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라고 얘기를 했고 국가정보국장은 이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의 사람이라는 것, 트럼프 대통령이 시키면 시키는 것 이상으로 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다 알려진 것이고요. 이 사람은 수사를 본인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연방수사국이 하는데 팍스 비즈니스에 출연을 해서 지금 그 루돌프 줄리아니가 뉴욕 포스트에서 준 그 헌터 바이든이 아버지를 등에 업고 뭐 우크라이나에서 돈을 벌었다 하는 그것도 로스앤젤레스에 살고 있는 헌터 바이든이 델라웨어에 있는 컴퓨터 가게에 석 대나 컴퓨터 그런 내용이 담기고 또 무슨 사진이 담기고 한 그 컴퓨터를 고쳐달라고 가져다 주고 찾아가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그 컴퓨터 고치는 그 주인이 가게 주인이 이 루디 줄리아니에게 줘서 루디 줄리아니가 처음에 팍스에 보도해달라고 하니까 팍스가 신빙성이 없다면서 거절했고 다른 월스트리트저널도 팍스와 같은 계열이잖아요. 거절했고 뭐 워싱턴 포스트, 뉴욕 타임스 다 거절하니까 뉴욕 포스트로 타블로이드 신문으로 갔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보국장이 어제 분명히 팍스 비즈니스와 인터뷰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러시아에서 온 정보가 아니다. 왜냐하면 루돌프 줄리아니가 러시아에게 그 플레잉 됐다. 뭐 이렇게들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랬는데 FBI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국가정보국장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던 우리 연방수사국 입장으로서는 지금 할 말이 없다. 거기에 덧붙일 말이 없다. 수사 중이니까 덧붙일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연방수사국이 러시아 것이 아니다라고 발표를 했다는 거죠. 지금 자료 넘겨받은 지 며칠밖에 안 됐는데 수사가 끝났을 리가 없고 이런 얘기가 나오고 하니까 점점 공화당 측에서는 그건 안 된다. 그건 안 된다. 라면서 바이든 후보에게 그러면 차라리 이방카라든가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들이라던가 그동안 대통령이 되고 나서 중국과 사우디아라비아와 터키와 이런 나라에서 대통령을 포함해서 얼마나 돈을 벌었는가 자료가 많으니까 그런 것을 터뜨려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 2017년도 4월 17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고 있던 날 트럼프도 못했고 이방카도 못했던 수없이 시도했지만 중국 상표권 따내는 것을 그 한 날 아버지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고 있을 때 3개를 중국에서 허락을 해줬습니다. 이런 것을 국민에게 얘기를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신중한 측에서는 그럴 필요 없다. 사람들이 헌터 바이든이 이 나라 대통령인가? 헌터 바이든이 예를 들어 오점이 있다 하더라도 수사를 해야지 알아요. 헌터 바이든의 컴퓨터인지. 조 바이든은 절대로 헌터 바이든 아들이 소개를 했다고 주장을 하는 그런 사람을 만난 일이 없다고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 바이든도 그렇게 하라 하니까 바이든은 그렇게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의 아킬레스건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니까 그쪽에 집중을 하겠다는 거예요. 헬스케어에. 헌터 바이든이 대통령이 돼서 우리 식탁에 빵을 줄 사람이 아니고 헌터 바이든이 헬스케어를 할 사람이 아니니까 사실은 공화당의 많은 또 무당파의 많은 사람들은 대통령 후보의 아들이 어쨌거나 아직 증거가 나온 것도 아닌데 그거 상관없어. 누가 더 대통령을 잘하겠느냐고 집중을 한다는 게 아직까지의 그 조 바이든 후보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오사마 빈 라덴이 숨지지 않았는데 숨졌다라고 계속 QAnon을 통해서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끝내 오사마 빈 라덴 살해 작전의 커맨더였던 이분은 은퇴를 했는데 해군의 장성 별 4개의 장성이에요. 그분이 결국은 월스트리트저널에 먼저 나는 바이든을 지지한다라고 글을 쓰고 그리고 나서 언론과 인터뷰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본인은 나는 프로라이프고 낙태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총기 소지 자유를 좋아하고 또 작은 정부를 좋아하고 공화당이라는 얘기예요. 지금도 공화당이고 국방을 강화하는 이런 모든 것. 그런데도 그렇지만 동시에 블랙 라이브스 매터도 나는 신경이 쓰인다. 드리머 그 어린 아이들 어렸을 때 왔던 그 아이들이 시민권자가 되는 것도 나는 원한다. 교육 또 기후변화가 있다는 것도 나는 믿는다. 표현의 자유도 믿는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은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라
바이든이 대통령이 돼야지 된다는 얘기를 오사마 빈 라덴 사살 작전에 참여했었던 사람이 이렇게 나와서 하는 겁니다. However, I felt that the direction of the country was heading in such a bad direction that we needed new leadership and that Joe Biden will be a much, much better leader than Donald Trump. The one thing I know about leadership, Jake, is that if you are going to lead in challenging times, you have to build alliances. You have to build coalitions. 항상 그 정치나 군에 오래 있었던 사람은 동맹을 강조합니다. 이분도 내가 군에 오래 몸을 담고 있으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어떠한 그 정치인을 공식 지지한 적이 없는데 이렇게 지지를 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세계의 리더십에서 으뜸은 동맹과 일을 같이 하는 거다. 이 중국에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혼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노스코리아도 얘기하더군요. We've got a lot of challenges ahead of us. I mean, we've got a rising China. We've got an aggressive Russia. We've got a North Korea with ICBMs that may be nuclear tipped soon. And of course, we have the second wave of the pandemic. You cannot confront those challenges. 네, 이런 뭐 북한이 점점 능력이 핵능력 강화되고 팬데믹까지. He doesn't want alliances domestically. And he doesn't want alliances internationally. I mean, he's pulled out of the TPP. He has pulled out of the JCPOA, the Iranian. 전부 세계 뭐 조약에서 다 탈퇴하고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나 고립한다는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므로 나는 오사마 빈 라덴 살해 작전 안 죽은 게 아니고 죽었다니까는요. 그 사령관이지만 그렇지만 이 조 바이든 후보를 지지한다. 지금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하나 남았습니다. 그 하나는 내일 있을 이 토론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가 굉장히 혁신적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는 앞에 말씀드렸던 그 모든 것들 때문에 대통령에 당선되는데 아주 힘들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은 세계적으로 소문난 기능성 거위털 이불 전문 회사 코지다운,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 TV, 고르는 즐거움 편안한 가격 오픈 기념 무료 배송으로 여유롭게 즐기는 한국 홈쇼핑 공동후원입니다. 잠시 뒤에 중국과 트럼프 대통령 관련 중국은 왜 오바마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기를 원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는 미국 매체뿐만이 아니라 세계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이스라엘계는 미국 대통령이 처음으로 다른 대통령들도 공약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루지 못했거나 이루지 않았거나 오바마를 포함해서요. 이렇게 대사관까지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으로 옮겨줬는데도 왜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은 75%가 조 바이든 후보를 지지할까 이런 내용들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내일 세 번째 대통령 후보 토론인데 세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로 끝나게 됐죠. 지난번에 이제 대통령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기 때문에 화상으로 하자 했더니 대통령이 거부를 해서 그래서 내일 있을 그 토론회의 이슈가 굉장히 빡빡합니다. 이제 외교 이슈도 많이는 못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두 번째가 싹 빠져버렸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전에 없었던 사태가 또 들어오고 해서 이슈가 정해진 것을 보니까 외교 이슈가 정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 외교 이슈를 빼느냐 코로나 바이러스를 빼느냐에 대해서 당연히 미국 국내 사람들은 국제적인 이슈보다는 국내 이슈에 더 포커스를 두니까 그러나 이슈가 나올 겁니다. 어떤 형태로든 이제 크게 질문이 지금 대강 나오기는 했는데 추가 질문이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만약에 사회자가 외교에 관해서 질문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형태로도 끄집어 갖고 나오겠죠. 헌터 바이든 사건을 가지고 나온다던가 하는 형태로 그리고 이제 본인이 중동 평화에 기여를 했다 이런 내용 그리고 반면에 바이든 후보는 북한 이슈를 들고 나올 수도 있죠. 지금 오늘도 미국 매체가 북한이 지금 AP통신 같은 데가 전하는 것을 보니까 언제 테스트를 하지 하고 테스트할 것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좀 전에 이제
그 오사마 빈 라덴 그 살해 작전 커맨더의 얘기도 들어보셨습니다만은 북한도 굉장히 큰 도전이잖아요. 그래서 외교 문제가 나오기는 할 겁니다. 중국 문제도 당연히 나오겠죠. 헌터 바이든 얘기가 나오고 하면은 저는 그 이슈가 상당히 궁금해요. 오사마 빈 라덴과 헌터 바이든 케이스를 가지고 나온 것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득인가 실인가. 방송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이슈를 서로 비교해 가면서 할 수 없다는 게 너무 좀 그 비극이고요. 그런데 사실은 크게 비교할 것도 없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해왔었던 것과 다 반대로 나가는 게 바이든 후보의 것이라고 보면 되니까요. 그건 그런데 이렇게 미국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미국이 국가적으로 작전을 해서 오사마 빈 라덴이라는 미국 사람들과 세계 사람들 수천 명이 숨지게 된 그 배후 인물을 살해한 것도 가짜라고 하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마지막에 그 음모론으로 들고 나왔기 때문에 이것이 미국 사람들에게 통할까, 미국인의 상식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한 면이 있고요. 중국에 관해서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뉴욕타임스가 심층 보도를 했는데 여러분들께 라디오로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께 모든 내용을 다 전해드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뉴욕타임스도 자신들의 그 보도가 철저했다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한 것도 있고 하니까 더 내용이 길어진 것이고요. 한마디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현재도 중국의 비밀 어카운트를 갖고 있고 어카운트는 3군데가 있답니다. 그리고 그 중국에 세금까지 냈다. 공산국가에 세금까지 냈다는 거예요. 미국에 $750 두 번 냈는데 그리고 그 전에 뭐 10년 이상 안 냈고 중국에는 그것보다 많은 뭐 18만 8,561달러를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냈답니다. 중국에서 뭐 좀 해보려고 허가 받으려고 할 때 그때 이제 냈다는 거예요. 뭐 매출이 있었기 때문에 낸 거죠. 그런데 이 라이센스 받는 데는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실패를 했답니다. 그래도 약간의 수입은 있었는데 그 수입이 매출이 뭐 예를 들어 1년에 몇백만 달러 하던 것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2017년이 되니까 갑자기 매출이 그 전에 5년 동안 중국에서의 매출을 다 합친 것보다 많아졌다. 그리고는 뭐 이방카가 상표권 많이 얻어가고 한 것은 아버지가 대통령 되고 난 뒤부터니까 그건 뭐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바이든이 그런 문제 아직까지 얘기하고 있지 않고요. 3개의 은행이 있는데 2개의 은행은 하나는 영국은행이고 하나는 아일랜드 은행이고요. 공개를 안 했답니다. 이 2가지. 왜냐하면은 그 기업의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중국은 트럼프 인터내셔널 호텔 그 매니지먼트 LLC라는 회사에서 이 공산국가 중국에 세금을 낸 게 좀 전에 말씀드린 약 19만 달러 정도가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5개의 작은 회사를 중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해서 상표권을 끊임없이 뭐 2006년부터 신청을 했었는데 안 되고 하다가 대통령이 된 뒤에 뭐 딸을 통해서 뭐 또 다른 그 트럼프의 재단 이런 것이 받았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러시아에서 그랬었던 것처럼 중국에서도 사업을 하는 것을 추구하는 계속적인 노력이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 시진핑과의 거래에서 이득을 받은 것도 있다는 게 이 보도의 핵심입니다. 중국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이 많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것은 반대로 볼 수도 있습니다. 뭐 모든 것에 흑백이 100% 0%인 것은 없으니까 반대로 보는 프랑스의 국영방송, 국영TV입니다. 이 프랑스 24의 보도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중국은 바이든이 아니라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으로 재선되기를 원한다는 보도입니다. 시진핑이 큰 그림을 그릴 시간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글로벌 파워에서 딱 힘을 갖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그 중국 통이라고 할 수 있는 헨리 키신저가 뭐 거의 10년은 된 것 같네요. 10년 안 됐나요? 그 월드 오더라는 책에서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전의 지도자들과 시진핑이 다른 점은 시진핑은 밖으로 나가서 중국이 힘을 파워를 가지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트럼프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지난 4년 동안 많이 이루어졌었죠. 그 뒤에 팬데믹으로 중국에 대해서 조금 거리두기가 있기 때문에 주춤하기는 합니다만은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또 재선이 돼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아메리카 퍼스트를 얘기를 하고 모든 것을 깨버릴 때 그 깨버리는 것을 다 중국이 주워 담습니다. 아시아에서의 무역협정을 파기하는 것이라든가
기후변화에서 탈퇴하면 중국이 돈 더 낸다고 하잖아요. 세계보건기구도 미운 점도 있지만 거기서 미국이 비난을 하고 유엔을 비난하면 중국이 거기에 돈을 더 지원해요. 그리고 자신들의 목소리를 더 키우는 거죠. 이게 바로 시진핑의 큰 그림이라는 거죠. 세계화, 다국적화, 협력화. 혼자서 할 수가 없어요. 세계 거의 200개국 되는 나라 가운데서 그런 점들이요. 중국의 관세를 부과한다, 기타 등등 이러한 것들이 작은 것이지만 아메리카 퍼스트를 길게 하면 길게 할수록 미국에 나쁘고 중국에 좋다. 트럼프 대통령이 걸음을 멈추거나 뒤로 가거나 딱 담을 싸고 미국만 우리 것만 챙겨야지 하면은 할수록 고립되는 것이고 시진핑의 중국이 성큼성큼 앞으로 가면서 유럽인이 난민이 아프리카인을 다 차지하면서 지도자가 된다는 겁니다. 중국이 지도자를 되는 것을 원하는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미국이 지도자 자리를 지켜주는 것을 원하는 나라가 훨씬 많습니다. 그리하여 한마디로 중국의 세계 무대에 나설 시간을 더 많이 벌어주기 때문에 시진핑은 지금 영구 집권을 할 수 있는 상태잖아요. 현재 만들어 놓은 것이 공산당 규약이. 그렇기 때문에 이 프랑스의 프랑스 24는 이렇게 보도를 했고요. 여기에는 많은 전문가들의 인터뷰가 들어갔습니다. 사실은 새로운 내용이 아니에요. 오늘의 미국에서도 때때로 여러분들께 많이 전해드렸었던 것이고 다시 한번 대선에 가까워서 이 프랑스 24가 보도를 했기 때문에 전해드리는데 여기에는 전문가 가운데 미국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 필립 르꼬레라고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서 강의를 하는 이분도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내용을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중국이 또 하나 걱정하는 것은 인권이죠. 러시아가 힐러리 클린턴이 대통령 되는 것을 원치 않았던 이유이기도 하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힐러리 클린턴은 중국에 가서 세계 여성 대회 이런 데 나가서 과거에 무슨 이희호 여사 이런 그분하고 같이 있었을 때도 있고 하잖아요. 인권을 얼마나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 중국이 좋아하겠어요. 바이든이 된다고 해서 관세를 또 이제 없애버리고 이러지도 못합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것이 있기 때문에 적절히 유지를 하면서 조 바이든 후보는 중국의 인권을 강하게 물고 늘어지겠죠. 홍콩도 마찬가지고 대만도 마찬가지고 위구르족도 트럼프 대통령이 위구르족을 위한 무슨 캠프 지어 빌딩 지어 상관없어 라고 얘기한 것처럼 적어도 바이든 후보는 그렇게 안 할 겁니다. 그렇게 안 함으로써 인권을 주장하면서 미국의 힘을 키울 것이기 때문에 중국이 바이든을 훨씬 싫어한다는 거죠. 제가 이 내용을 보도를 해드리면서 북한과 비슷하네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의 손을 잡고 아무도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별로 관심도 없었던 다만 도깨비 뿔 달린 사람이라고만 생각했던 악인이라고만 생각했던 김정은을 허허허 웃는 모습을 세계 무대에 소개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벌어줬죠. 잠수함에 탑재할 수 있는 핵무기라든가 이런 것도 핵탄두 소형화하는 것을 더 만들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면서 그러니까 좀 전에 은퇴한 군인의 얘기도 들어보셨잖아요. 사령관의 얘기도. 지금 북한도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이 돼서 그 같은 그 시간을 벌어줄 것. 아무튼 중국처럼 거대한 나라는 미국 혼자 절대로 견제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나라가 협조를 해줘야죠. 다른 나라가 다 5G 안 쓴다고 해줘야지 되고 중국 것 안 쓰고 미국 것 써준다고 해야지 되는데 미국이 동맹국 다 차버리고 파리 기후 조약도 안 한다고 하고 뭐 프랑스의 와인에 그 팍팍 관세 붙이고 이러는데 미국을 협조를 하고 싶지 않겠죠. 그런 문제가 있어서 바이든은 동맹국과 함께하면서 중국을 견제할 것을 알기 때문에 중국은 바이든을 기피한다. 트럼프가 아니라 하는 프랑스 24의 보도였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얘기 간단히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다른 경제 관련 뉴스와 함께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미국에 아주 땅도 넓고 문화적인 배경도 다르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네요. 샌디에고에 센티라는 곳이 있습니까? 저는 못 가봤어요. 샌디에고에서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신 분들 안녕하세요. 그 센티에 있는 스타벅스에서 백인 손님이 제가 비디오를 봤더니 아주 젊은 여성이었어요.
스타벅스 그 흑인 바리스타에게 막 마스크 때문에요. 소리치고 그런데 그 바리스타도 젊다기보다 어리네요. 19살 대학생인데 마스크를 이 백인 여성분이 턱에 이렇게 걸고는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스토어에 아마 규정이 그런가 보죠. 마스크를 쓰시면 좋겠다고 하니까 이 백인 여성이 트럼프 2020 마스크였어요. 나를 트럼프 지지자라서 차별한다고 마스크 쓰라고 한다고 좀 그 언성을 높였고요. 그런데도 이 그 바리스타는 그 19살 바리스타는 굉장히 상냥했어요. 여학생인데 그랬더니 네네 하고 또 뭐 달라고 하니까 친절하게 주고 그런데요 다음에는 꼭 마스크 쓰세요. 뭐 이렇게 상냥하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뭐 알겠다고 하더니 또 나가더니 또 막 화나면서 들어오더니 그건 법이 아니야. 코비드 뭐 19은 뭐 가짜야. 미국인데 내 맘대로야 하면서 이제 트럼프 2020 막 외치고 나가고 그랬거든요. 그런데도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이 여학생이 Have a nice day. 말도 정말 조곤조곤해요. Have a nice day.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랬고요. 그리고 마이애미에서는 이 경관도 여러분들께서 TV 화면에서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마이애미 데이드에서 그날 비번이었는지 아니면 그 오프듀리였는지 언듀리였는지는 모르지만 조기 투표장에 경찰복을 입고 당연히 배지도 달고 총을 들고 트럼프 2020 마스크를 쓰고 아주 막 잘 보였어요. 검은색 쓰고 거기서 이제 투표는 했대요. 투표는 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경관이잖아요. 경관이 총을 차고 이러면서 뭐 특정 그 정치적인 홍보를 개인적인 의견은 있지만 그것은 사복을 입었을 때지 정복을 입었을 때는 아니죠. 뭐 그렇기 때문에 군 장성들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트위터에 올리고 했거든요. 유권자 협박이고 범죄다. 투표소는 정부 빌딩인데 뭐 이러면서요. 그랬더니 마이애미 시장이 결국은 규정 위반이다. 경관복을 입고 정치 그런 그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마 뭐 무슨 처분을 받긴 받겠죠. 여러분께서는 이번에 그 선거에서 가장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가 어떤 것이에요?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아니면 경제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요. 이 미국에 살고 있는 그 주이시요, 그 이스라엘계는 유대인은 코비드 19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답니다. 그 다음이 헬스케어, 경제, 사회적인 불안, 뭐 블랙 라이브스 매터, 뭐 인종 차별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 범죄, 외교라고 하거든요. 제가 이 내용은 예루살렘 포스트, 이스라엘에서 발행되는 예루살렘 포스트하고 하레츠를 이스라엘 신문으로 보거든요. 이 예루살렘 포스트에서 여론조사 기구를 다 인용을 해서 보도를 한 겁니다. 자신들이 했어요. 했더니 75%의 미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조 바이든 후보에게 투표를 한답니다. 이게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유대인과 미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의 차이점입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사회적 성향이 굉장히 진보적이에요. 그리고 본인들이 이태리계, 아이리시계와 함께 뭐 전후로 해서 차별을 받은 그런 그 역사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소수인종 보호에 내노라하게 그렇게 일을 하고 있고요.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뭐 대사관을 옮겼던 말던 상관을 별로 안 하는 겁니다. 22%만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했고 역시 같은 22%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9월 18일부터 10월 4일까지 1,334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해서 오차 범위를 크게 잡았네요. 4.2%로 잡았는데 4분의 3은 바이든 후보가 모든 주요 이슈에 대해서 잘 대처할 것이다. 심지어는 미국과 이스라엘 관계도 바이든이 더 잘할 것이다. 54%, 트럼프 대통령이 잘할 것이다. 42%로 나왔습니다. 잠시 뒤에 이 내용. 제가 헤드라인에 이 내용을 말씀 안 드렸어요. 프란치스코 교황이 동성애자들의 민사 결합을 인정한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이 헐리우드 퀸 선생님께서 이 미치 매코넬 그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백악관에 이 선거 전에 경기부양책 그 협상 합의하지 말아라라고 얘기했다는 것에 대한 뉴스 없나요 하시는데 그게 전부입니다. 공화당 상원 그리고 통과 안 될 겁니다. 공화당 상원은 지금 상원이 의석수를 잃어버리게 돼 있기 때문에 이미 두 개가 빼앗겨졌어요. 콜로라도와 애리조나 그리고 지금 노스캐롤라이나 아이오와주 메인주도 거의 빼앗기는 것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조지아주도 두 군데 가운데서 한 군데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그래서 지금 상원을 지키는 게 매코넬로서는 대통령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본인은 상원의 대표지 대통령의 시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큰 이렇게 돈을 많이 쓰는 것으로 하는데 크게 돈 쓰는 것을 공화당 상원들이 자신들의 유권자들에게 작은 정부를 원하는 유권자들에게 선거 뭐 2주일 앞두고 홍보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상원에서 해주지 않아요. 이건 그 매코넬의 그 권한이기 때문에. 그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 끝날라고 해요. 어떻게 하면 좋죠? 그 이민자를 어린 아이들을 갓난아이도 있었고 거의 그런 아이들을 가족과 떨어뜨리게 한 게 2017년부터 했고 사람들이 막 야단을 쳐서 법적으로서 그게 법원에서 하지 말라고 그래서 2018년도에 중단을 했습니다. 아직도 545명의 아이들이 부모를 못 찾고 있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교황 프란치스코 교황의 이 얘기는요.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은 세계적으로 소문난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 회사 코지다운,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 TV, 고르는 즐거움 편안한 가격 오픈 기념 무료 배송으로 여유롭게 즐기는 한국 홈쇼핑 공동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다큐멘터리인데요. 오늘 공개됐어요. 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동성애자들도 가족이 될 권리가 있다. 그들도 신의 아이들이고 따라서 가족을 이룰 권리가 있고 아무도 막지 못한다. 우리가 말하는 건 민사결합이다. 그 시빌 유니언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르헨티나의 그 신부였을 때는 지지를 했어요. 그렇지만 교황이 되고 나선 한 번도 이런 일이 공적으로 없었기 때문에 바티칸의 입장과도 다르고 전임 교황들도 다르지만 이게 프란치스코 교황의 최종적인 지금 그 다큐멘터리에서 얘기한 내용이랍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